오늘 방산 업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회담 관련 소식도 있지만요.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오늘 만나서 오전 내내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협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협력 속에서도 특히나 방산 분야의 협력이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장에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탄력받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또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파키스탄 수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15시간의 긴 협상, 치열한 협상이 있었지만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핵심 분야의 쟁점에서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핵심적인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히고 있었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는 즉각 재개방을 요구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최종적인 평화 합의가 나타난 이후에 개방 가능하다라고 양측의 입장이 또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핵 관련 이야기인데 우라늄 농축을 두고 미국에서는 레드라인으로 규정을 하면서 전체를 미국으로 넘기거나 매각하라라는 입장인데 이러한 요구를 이란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죠. 농축량을 줄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축권을 인정해달라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서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2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을 선방출해달라. 그리고 미국에게 전쟁의 피해 보상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점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결국 끝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 미국은 다시금 이란의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놓은 상태이죠.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한국 시간 오늘이죠. 13일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또 하면서 이러한 수급 불안 우려가 다시 한번 극대화됐고요. 다시 한번 또 WTI 선물 등 국제유가의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선물이 미국 선물거래소에서 5월물이 104달러까지 또 치솟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100달러 선 위에서 다시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또 관련주들 시세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란은 또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외신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해상을 봉쇄한다라고 밝힌 이후로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예상대로 또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이란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면서 우판 시에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라는 또 어마무시한 발언을 내놨고요. 이란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은 그동안의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이 미국의 이중 작대와 패권주의가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면서 협상 결렬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란은 영내 지속적인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이 국제법의 틀을 준수한다면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중에 이뤄진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결국에는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열려두었지만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양측의 입장이 계속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 양국 간의 공조 움직임은 더욱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거래일 연속 코스피 현물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또다시 전쟁으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 지수 추이를 일단 짚고 가보자면 전쟁이 나타난 이후로 코스피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저점을 5,052포인트까지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전 관련 기대감 올라오면서 5,800선 회복했는데 오늘 다시금 조금 꺾이는 흐름인 거죠. 외국인의 수급 추이도 보시면 3월 누적으로 봤을 때 35조 원 넘게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러면서 4월에는 이제 누적으로 5조 원대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을까요? 국내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주도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긴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순매수세가 집중됐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됐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2천억 넘게 순매수했고요. 그 뒤로는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 그리고 대우건설, 우크라이나 모멘텀 받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도 이렇게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K방산의 구조적인 팽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오늘 또 새로운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이유로 크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1번은 가격 경쟁력인데 K9 자주포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2차 계약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K9 자주포만 봐도 미국이나 독일 제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절반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기 경쟁력도 우리나라의 좋은 장점으로 꼽히죠. K 성질 머리를 바탕으로 K 납기를 지키는 우리나라의 이런 빠른 납기 경쟁력이 가장 큰 점유율 확대 이유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전이 검증된 레퍼런스 역시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성능이 검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차, 3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고요. 미국의 FMS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도 점유율 확대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K방산의 수출 전망이 계속해서 눈높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억 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수출국주 역시나 2022년에 7개에서 2025년에는 16개국까지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DB증권에서도 K방산의 최대 수출이 기대되는 올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기업별로 기대 수주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올해 기대 수주가 23조 원대 넘어설 것이라고 봤고요. 현재 잔고 대비 2.2배 신규 물량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화 에어로도 2026년 기대 수주 물량 23조 원대 달할 것으로 봤는데 잔고가 이미 크고 추가 물량도 상당하다라는 평가고요. 한국항공우주도 6조 원대 기대 수주 보면서 시장의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에 대해서도 3조 6천억 원대 기대 수주 목표치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기 특성상 보안으로 노출된 파이프라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수주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 로템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도 주목하는 리포트가 오늘 또 발행이 됐습니다. 현대 로템 아직 싸다고 말할 수 있는 방산주 중에 하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4% 상향 조정한 29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대형 방산주 중에 유일하게 이란 전쟁 이후로 하락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방산주들이 이란 전쟁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업종 내 소외가 됐다는 평가고요. 경쟁사들과 밸류에이션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순현금이 175% 증가하는 등 양호한 재무 상태를 반영하면서 또 여기에 더해서 의미 있는 이익 성장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은 완화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주요 방산주 EPS 성장률과 PE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한국항공우주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훨씬 저평가된 수준, 다른 글로벌 방산주와 비교해봤을 때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면서 저평가 매력에 주목해보자라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실감되는 또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방산주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